오늘은 1960년에 태어난 권지혜 작가의 단편소설 뱀장어 스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 중년의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남편은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자는 외환위기 전까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면세점에서 일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여자는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고 남편은 사랑을 나눌 때마다 그녀의 손목에 난 흉터를 애무합니다. 프랑스 어느 해변에서 남편은 그림을 그리고 근처를 구경하는 여자에게 12살 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나이든 부인이 말을 걸어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입양을 한 아이고요. 우린 클레르몽페랑 근처 시골 마을에서 왔답니다. 중부 산악지대죠. 동양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죠.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세요. 이 아이는 자신의 모습과 닮은 동양 여자를 오늘 생애 처음으로 보게 된 거랍니다. 아이의 두 눈에서 후두둑 눈물방울이 떨어지자마자 다시 눈물이 검은 두 눈에 샘물처럼 가득 고였다. 아이는 눈물 고인 눈으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날 밤 식당에서 그들은 다시 만나고 부인은 아이에게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화난 투로 일어나 한마디만 남기고 일어섰다. 당신 왜 이래? 그녀가 급하게 계산을 치를 때까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이 앉아있던 남편이 그녀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튕겨 나왔다. 한국에 온 여자는 젊었을 적에 사귀었던 옛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가두어 주길 바랐지만 남자는 천성적으로 고독을 좋아하여 여자를 구속하고 길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여자는 남자 몰래 낳은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 보냈습니다. 남자는 말하곤 했다. 1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8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리고 또 3년 전에도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와. 난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아니, 난 문이 없어. 난 황야에 서 있는 정자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문을 달고 열쇠로 채우고 싶어 하지. 내가 저물녘의 새처럼 길들이기를 원한다면 내 정자의 처마에서 언제든 쉬어. 나 이제 늙었나 봐. 옛날 같지 않게 외로움을 타니 말이야. 하지만 난 우리들의 이런 관계를 사랑해. 떠나기 위해 온몸을 바쳐 사랑하는 관계. 집착이 없는 관계. 이게 무슨 사랑이야? 여자는 남자에게 한 번도 그걸 묻지 않았다. 남자도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여자는 2년이나 3년을 주기로 남자를 찾아왔다. 중독인가? 결핍인가? 그건 달이 차면 기울고 매달 맨스를 하듯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충동인 것일까? 늙어 정신을 놓고 죽음을 기다리게 될 때 황혼역이 되면 여자도 신을 찾아 신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헤맬 것인가? 남자는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혈육의 따스함, 나이 먹어가니까 그런 게 그립기도 하다고 말하고 여자는 지금쯤 제법 처녀꼴이 날 그의 아이가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말한다면 이 남자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집을 나온 지 58일째 되는 날 남편의 편지를 받습니다. 당신의 여행이 장기화되든 어쨌든 당신의 자유요. 또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나로선 어쩔 수 없어. 당신은 자유로운 여자니까. 지금도 당신이 나와 소통하길 원치 않는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어. 다만 지금의 나로서는 당신의 여행이 빨리 끝나길 바라오.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쪽문을 잠시 열어두리다. 그러나 명심하오. 나는 기약 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 여자는 남편에게 돌아가고 남편과의 섹스를 끝내고 난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러합니다.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한순간의 깊은 상처는 긴 세월 동안 흉터를 남긴다. 함께하는 세월 동안 남편은 그녀의 흉터를 핥아줄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그것 그저 아름다운 하나의 습관, 견딤, 의리라 한들 어떨까. 생이란 건 질긴 것이다. 구슬을 꿰는 실처럼 하루하루 끊임없는 애정으로 엮어진 질긴 시일인 것이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온 그녀에게 삼계탕을 끓여주고 싶어 했다. 삼계탕이 끓고 있는 동안 그녀는 고즈넉한 평화로움에 젖는다. 살아서 펄떡이는 것들을 모두 스튜 냄비에 앉히고 서서히 고아내는 일, 살이나 열정보다는 평화로움에 길들여지는 일, 그건 바로 용서하는 일인지 모른다.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자유, 상처, 평화, 용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화두를 연결하는 이야기 구성이 나에게는 어색합니다. 남편과 남자친구 사이를 오가며 즐기는 주인공 여자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외국에 입양시켜버리고 홀가분한 자유를 느낍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유에 반드시 따르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우연히 만난 입양 아이를 보며 잠시 당황할 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찾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몰인정한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 평화, 용서 어쩌고 하는 말들은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상처가 나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고 그저 정신병자의 충동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남자를 이용하여 쾌락의 자유를 만끽하는 여자는 자신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용서해 주면서 평화로움에 길들여지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이기적인 쾌락주의자들은 품위가 없고 고상하지 않지만 나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이라거나 평화라는 고상한 단어로 삶을 미화할 때 나는 구역질이 납니다. 불법과 불공정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면서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가짜는 사업가들과 판검사들을 보면서 구토를 느끼듯이 말입니다. 솔직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나는 그래서 이 소설 속 이기적인 쾌락주의 여인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